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코덱스 K방선 탑10 ETF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국방력 강화가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전쟁의 양상 자체도 뭐랄까 AI나 무인기 같은 첨단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방산,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공된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 코덱스 K방산 탑10 ETF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왜 특정 기업들을 주목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와 전략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ETF가 단순히 방산이라는 넓은 테마에만 투자하는 걸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방위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해외 수출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 이런 걸 확보하고 있는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좀 까다로운 기준들을 적용해서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기준들이 왜 중요하고 이게 이 ETF의 성격과 잠재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기준부터 한번 보죠. 분석 자료에서는 이 ETF가 소위 진짜 방산 기업, 이걸 선별하는 데 집중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포리오를 구성했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름만 들으면 대표적인 방산 관련 기업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화나나 화나오션. 이런 경우는 실제 방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외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과감한 필터링, 여기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분석가들은 그 이유를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에 보다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 즉 방위산업과의 사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나 중동 지역 분쟁 고조 같은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될 때요. 다른 사업 부문보다 방산 사업 자체가 핵심인 기업들이 그 영향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K방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여기에 더욱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분석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ETF의 기초지수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 기민하게 연동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투자 방식과 비교해서 성과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방산 테마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리스크와 기회 요인에 보다 정교하게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 이게 아니라 실제 사업 포트폴리오상의 방산 사업의 순도 이건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네요. 분석 자료에 등장하는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처럼 각국이 안보 불안 속에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는 현 상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을 골라내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집중화 전략이 특정 리스크에 더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당 섹터가 주목받을 때는 더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겠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핵심 기준인 수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들은 K방산이 더 이상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다. 이제 구조적인 수출 성장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입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주요 5개 방산 기업의 합산 매출이 연평균 17% 이상 성장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무려 연평균 44.7%나 급증했다는 데이터. 이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네, 수출 중심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석 자료들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첫째는요, 일반적으로 내수 시장에 비해 해외 수출 시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즉 고마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K방산 제품의 기술력과 가성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무기체계를 한 번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판매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정비, 유지, 보수,
MRO라고 하죠.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런 관련된 부가적인 사업 기회가 발생합니다. 이게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거든요. 고객 국가와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도 기여하고요. 분석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K방산은 이미 유럽의 폴란드, 중동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오세아니아의 호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성공적으로 다변화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세계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점은 K방산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K방산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산업으로 평가받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이 단순히 매출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게다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변화된 수출 포트폴리오, 이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앞서 언급된 그 방산 순도 높은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인데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분석 자료들은 AI가 미래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ETF가 AI 기반의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이걸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무인 무기 체계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이런 사례도 언급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국방 산업의 패러다임이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AI 방산 시장은 2034년까지 연평균 12.9%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방산 시장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죠. 근데 단순히 성장 잠재력만 큰 게 아니에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AI 기술 중 상당수는 민간 분야, 예를 들어 자율주행, 로봇공학, 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전환되거나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듀얼 유스 특성, 이게 기술의 시장 확장성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ETF가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때 단순히 현재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을 주도할 기술, 예를 들어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이죠. 그리고 무인 수상정, 지능형 로봇, 이런 걸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군요. 분석에서 예시로 든 기업들을 보면 하나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이 이런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앞서 논의한 세 가지 기준, 즉 1. 실제 방산 매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이건 사업 집중도. 2.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건 글로벌 경쟁력 및 수익성. 그리고 3. AI와 같은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미래 성장 잠재력. 이 세 가지 기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10개의 핵심 기업을 선별했다는 점. 이것이 이 ETF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다른 방산 관련 투자와의 차별점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의 경쟁력과 미래의 성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 정책 환경입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우리 정부가 K방산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가 실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와 정책적 지원은 분명 관련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R&D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수출 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 공사 등을 통해서요. 이게 강화된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해외 수주 활동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발표된 목표와 실제 집행되는 내용,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권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분석 자료들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잠재적인 순풍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강도와 방향은 계속 주시해야 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K방산 10 ETF는 단순히 K방산이라는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분석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첫째, 실제 방산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아 사업 집중도가 뚜렷하고 둘째,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을 통해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여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같은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핵심 기술 역량까지 갖춘 기업들을 선별하는 상당히 까다롭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점이 핵심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K방산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라는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요. 이 ETF는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갖춘 핵심 기업들에 집중하려는 설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ETF의 특징과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정리해 주신 세 가지 핵심 선별 기준, 높은 방산 매출 비중, 높은 수출 비중,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보유 여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코덱스 K방산 탑10 ETF 분석 자료는 K방산이라는 섹터를 바라보는 좀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라는 단편적인 이슈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제 사업 구조, 수익 창출 능력, 그리고 미래 기술 경쟁력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접근 방식,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AI와 같은 파괴적 혁신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점점 더 깊숙이 통합되는 현상.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윤리, 그리고 국제관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재 K방산이 보여주는 강력한 수출 경쟁력이 과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경쟁 국가들의 추격, 기술 환경의 변화, 또 국제정세의 변동성 속에서 현재의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은 K방산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